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5대 금융 지주 및 은행의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계획과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신년사를 통해 23년도 우리나라 5대 금융 주주 및 은행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업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년도 계획을 살펴보기에 앞서 22년도에 각 은행들이 디지털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과 올해의 계획들을 연관해 보면 은행들의 디지털 방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2년도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추진했던 디지털 관련 사업들의 현황입니다. 위 내용들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공지된 보도자료들을 참고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의 추진 현황을 크게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제도, 디지털 사회, 디지털 비즈니스 및 서비스, 디지털 역량, 디지털 생태계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황들은 22년도에 실제 관련 사업의 추진 관점에서만 살펴보았고 그 사업의 추진 효과까지 분석한 것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현황만 보더라도 22년도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디지털 관련 사업에 있어서 어디에 집중했고 또 어떠한 시도를 하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 관점입니다. 디지털 기술 중 AI, RPA, 챗봇, 콜봇, 화상 상담,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자산, 생체 인증,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까지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일부 기술들은 기술 자체의 성수 수준에 따라서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이 가져올 기회를 탐색하고자 하는 시중은행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 AI 기술은 자동심사 및 예측 모델 구현 등에 활용하였고 또 AI 은행원 서비스 도입도 있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챗봇, 콜봇 서비스를 고도화 및 확대 개편했고 일부 은행은 RPA 도입으로 직원 업무 자동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비대면 채널의 화상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AI VR 영역에서는 KB국민은행이 국내 최초로 VR 뱅킹 기술을 개발 완료했고 다른 은행들에서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고객을 만나고 교육을 진행하고 또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기도 했지만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은행들의 손바닥 정맥 인증 서비스는 공항 국내선 탑승석 서비스와 연계해서 신분증 없이도 손바닥 정맥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국내선 탑승석이 가능한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은행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제도 관점입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산업인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현황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22년도 1월에 본격 개시되었고 각 은행들은 모두 지난 1년 동안 고객들에게 유용하면서도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에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22년도에는 눈에 띌 만한 차별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개인화된 나만의 맞춤 서비스를 기대했던 고객이나 또 혁신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을 기대했던 사업자 모두에게 기대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23년도에는 제공되는 정보 범위가 확대될 계획인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더 혁신적인 활동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의 은행들의 대응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빅테크사가 제공하는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와 경쟁에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은행 앱을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MZ세대를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M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이벤트도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적 업무도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지능형 자동화기기, 화상상담 전용 창구, 그리고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점포 및 혁신 점포 등이 오픈되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포용금융 서비스도 실시되었습니다. 고령층 고객을 위한 콜봇 서비스 및 큰글 뱅킹 서비스, 또 장애인을 위한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나 또는 스마트 키오스크 수어 상담 서비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점이 축소되어서 은행 업무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고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한 공간에서 영업점을 나눠 사용하는 공동 점포도 개점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 업무 외에 새롭게 시도한 디지털 비즈니스 및 서비스 추진 현황들입니다. 은행들은 은행 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은행 앱 안에 추가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안에 부동산 웹툰 서비스를 오픈하였고,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교를 출시하였습니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투 앱 안에서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하나뮤직박스를 오픈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우리원뱅킹 안에서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고 선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쿠폰함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NH은행도 짠테크족을 위한 올리와 함께 가위바위보의 게임형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펀드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펀드 모바일 기프트를 출시했습니다. 펀드 모바일 기프트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손님이 직접 선택한 펀드들을 선물하는 서비스로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고객이면 펀드 모바일 기프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펀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방카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NH농협은행 고객은 자신의 모바일 앱에서 보험 상품을 골라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보험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신분, 증명, 결제 등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간편 기능에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까지 더해진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KB월렛을 출시하였습니다. KB월렛의 전자지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자주 찾는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큐 안에서 정부24의 주요 공공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 모바일 인증서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 본인 확인 기관까지 3가지 정부 인증을 획득하였고, 신한은행도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신한인증서로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은행들의 노력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하협력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디지털 관련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쉽고 편하게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교육용 디지털 웹진을 발간한 은행도 있습니다. 또 사내 벤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업과 IT 인력들이 모여서 신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일부 은행은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우리은행은 정부의 2020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유일한 은행권 공공기업으로서 스타트업 5곳과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해서 스타트업의 금융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각 분야의 역량 있는 파트너와 제휴는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모든 금융사는 주요 기술 및 서비스별로 역량 있는 기업들과 제휴를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협력의 내용으로는 기술 협력을 위한 제휴를 추진한 분야가 있었는데, 그 분야는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생체 인증 등입니다. 또 신사업 서비스 협력을 위한 제휴를 추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프롭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디지털 자산, 그리고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고객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제휴 등이 있었습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휴도 있었는데, 집에서도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TV를 통한 화상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그리고 MZ세대를 포섭하게 한 다양한 비금융 컨텐츠 강화를 위한 제휴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5대 신용은행들의 2020년도에 추진한 디지털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5대 금융주주 및 은행 수장들의 23년도의 신년사 내용을 통해 23년도에 각 은행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사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은행들의 공통점은 여전히 디지털 플랫폼 및 제휴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의 진정한 강점은 고객들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KB스타뱅킹 금융 플랫폼과 전문 상담이 가능한 전국적인 영업점에 있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타뱅킹, 리브넥스트, KB월렛,
KB 부동산 같은 KB 플랫폼들이 가진 역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팀의 모빌리티와 같은 이 업종과의 제휴 및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3년도에 고객 접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플랫폼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이 업종과의 제휴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KB 스타뱅킹 앱을 중심으로 2023년도는 유니버셜 뱅킹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장은 뱅킹 앱이 고객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은행장은 뉴스를 비롯한 전 영역의 뱅킹 시스템은 더 쉽고 편리한 고객 중심의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로서의 금융 형태로 다양한 업종 기관 간 연결에 힘쓰고 또 오토플라인 채널 통합 관리하는 혁신을 통해서 고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금융을 구현할 것이라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은행, 보이지 않은 은행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신한은행은 22년도에도 신한소를 전면 개편한 뉴소를 선보였으나 올해도 디지털 강화에 계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과 같이 신한은행도 올해 유니버셜 뱅킹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 중순경에는 신한 유니버셜 간편 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금융기원을 목표로 다양한 업종, 기관과의 제휴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은 2023년은 업의 본질적인 위기라 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침체 전망에서 파생된 건전성과 유동성 이슈까지 불거지고 있다면서 기업금융, 외국환, 자산관리, 캐피탈 신탁 등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전면에 내서 강점을 극대화하고 또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비은행 부분의 인수합병과 또 모빌리티, 헬스케어, 가상자산 등 비금융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휴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올해 하나원큐를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가상자산 등 비금융 부분에 대한 제휴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올해 다양한 기술과 신사업 분야에서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독 우리은행장은 기술 선도를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행장은 디지털과 IT는 금융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은 디지털과 IT에 지배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우리 원뱅킹을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더 확대하고 다양한 혁신 기술을 통한 신사업 계획도 계속적으로 탐색하며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영 NH농협은행장은 빅플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은행과 비은행의 경계를 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면서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석영 은행장은 오론뱅크를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농협은행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분석하고 디지털하여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NH농협은행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서 오론뱅크를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또 플랫폼 업체 등과의 제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22년도에 추진해온 디지털 사업과 은행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2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사업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22년도에 각 은행들은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앱들을 금융 플랫폼, 생활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여 고객이 자주 방문하는 채널로 변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외부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기술 제휴, 사업 제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가져올 금융 서비스 변화에 대해서도 시선을 놓지 않고 이 분야에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23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도전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이 끊임없이 도전하여서 당장의 성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시도한 경험 자체가 곧 역량이고 경쟁력이 되어서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모두 우뚝 서길 응원합니다.